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방한에서 여론 탐색하고 간 대북 저승사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별명이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미국 CIA 센터장, 팀장,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북 정보를 탐색하고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대북 전담 조직인 코리아 임무센터 KMC 책임자 앤드루 킴, 한국 사람이네요. 한국 이름은 김성현. 이 앤드루 킴이 정부 관계자, 군 관계자를 만나서 대북 정보를 탐색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CIA 아태 지역 책임자 차관보급인데요. 이 직책에 있다가 금년 초에 퇴임을 했다가 다시 CIA에서 불러서 지금 그 대북 정보 책임자로 활동을 하는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북한 사람은, 북한 당국자는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북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서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일간지들 대부분은 미국 뉴욕 타임스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실 것인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을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군사 공격할 때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자주포, 방사포 등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향해 집중적인 보복 공격에 나서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북한의 뭐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자주포, 방사포, 이런 대공포는 이제 아니고요. 이런 장거리 포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장사장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가 지금 수도권까지 날아오고 천안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 피해가 발생하는데 북한을 폭격하면 즉시 쏠 텐데 그걸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이게 고민. 그것만 없으면은 벌써 북한을 때려도 때렸겠죠.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 결과, 이건 2012년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하기를,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한국의 군사시설을 조준한다면 한 번에 일제 사격으로 3,000여 명이 희생을 당한다. 군사시설만 조준해서, 우리나라 국군, 미군 이런 군사시설만 조준해서 이 북한 휴전선에 배치된 이 장거리 포를 쏘면은 딱 한 번 쏘는데 3,000여 명이 죽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민간인을 겨냥해서 쏜다. 그럼 수도권을 쏘겠죠? 밀집지역. 그럼 3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최대의 피해를 예상한 거죠. 뭐 전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나도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작전이 느슨하게 전개돼서 손해 나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만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쏜다. 그럼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핵무기로 쑥대밭을 만들 거니까 핵무기를 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선에 있는 이 장사정포를 비롯한 모든 이 장거리 포는 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피해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앤서니 코즈먼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후 단기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3차원 체스와 같은 아주 복잡한 게임입니다. 3차원 체스니까 2차원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죠. 장기도 복잡하게 돌아갈 땐 굉장히 뭐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고수가 아니면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죠. 근데 그것이 3차원 장기 게임처럼 진짜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예측 불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르농 연구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끝장내기 전쟁이라는 것을 북한도 한다. 그렇죠. 이번 전쟁은 이제 서로 끝장내는 거죠. 남한이 끝장나거나 북한이 끝장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뭐 아니면 도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북한도 일제 사격을 퍼부을 것으로 끝장내기니까 뭐 그냥 말할 것 없이 전쟁 터지면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남한을 공격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170mm 자주포, 240mm, 300mm 방사포 공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초기 피해를 가늠할 것이다. 이 연구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포를 어느 정도로 막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 한 말을 볼까요? 북한이 예고 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군사시설을 향해 포 공격을 할 경우 첫날만 하루 동안 6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 최대치입니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많지 않죠. 우리를 기습 공격한다는 건 미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 피해는 크겠지만 그 북한은 이제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 판 사판이다까지 뒤로 밀어붙여자. 이렇게 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 하루에 6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피해가 엄청나죠. 6만 명이면. 북한 사람들이야 6만 명 죽어니 60만 명, 600만 명 죽어도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뭐 600만 개 없어졌으니까. 뭐 쓰다 고장난 뭐 총 600만 개 없어졌어. 그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다 물건 취급하니까 유물론 사상이 그런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6만 명이 죽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나라가 죽어. 거기다 이제 미군이 뭐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뒤집어지는 거.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 조지 버뮤테즈 한 말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겨냥할 가능성이 더 크다. 탄도미사일 이것을 이제 쓰긴 쓰는데 이것을 이제 서울 쪽에 쏘는 것보다 미군 기지를 향해 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군의 화력이 세니까 그걸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몸이 달아있는데 한국은 늑장거리고 이러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한국 측의 방어 전략은 뾰족한 수가 없다.
little they can do. 뾰족한 수가 없다. 별로 방어 전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는 효과적인데 낮게 날아온 포는 못 막는 거예요. 이건 낮게 날아온 포를 막으려면 이스라엘 이 대공방어 아이언돔 같은 것이 있어야 낮게 날아온 포를 아이언돔은 거의 못 막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언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를 막을 수단이 없는 거죠. 일단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북한이 포를 쏘면 일단 맞고 포를 쏜 지점을 탐색해서 그 대포병 레이더라고 그러죠. 포를 어디서 쏘나 날아온 궤적을 레이더를 추적해서 거기를 때려가지고 이제 적의 포진지를 없애요. 일단 맞고 난 다음에 때려야 되니까 피해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노틸러스 연구소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북한이 1시간당 1%의 포를 잃을 것이다. 만 하루 동안 포 전력의 5분의 1 정도를 상실할 것이다. 만 하루를 두드려 보셔도 5분의 1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을 두드려 보세요. 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전쟁하는 것도요. 쉽게 결정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만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우파들은 빨리 뭐 전쟁이라도 해서 저 북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좌파 정부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피해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미국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즈는 한국 국민들이 피상적인 민방위 훈련, 전쟁 불감증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우파들만 이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우파들도 다 안 그래요. 우파들도 우파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전쟁 위기를 좀 느끼고 뭐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좌파들은 뭐 전쟁에 대해서 태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설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감증이죠.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한 방 맞아 나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 미국이 그 고도의 무기로 북한을 폭격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우신조로 김정은이가 사망을 하면 지휘 체계가 완전 무너지는 거죠.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니까 김정은이만 죽으면 나머지는 이제 힘 못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김정은이가 사망하면 그 명령 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해야 가능할 건데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은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은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가능성.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냥 눈찔끔 감고 놔두자. 묵인해버리자.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하자. 그냥 놔두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핵무장을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
6기인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핵물질로 이 원자폭탄을 뭐 한 몇 주 만에 100개 이상 만든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대요. 북한보다 더 빨리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미국이 허용만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어서 맞붙어 싸울 수 있죠. 그러면 전쟁 못 일어나죠. 핵무장. 똑같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 쉽게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북한도 핵무장을 하는데 일본은 무방비 상태인데 일본도 핵무장 해야 돼요. 그럼 일본도 핵무장, 우리나라도 핵무장, 북한도 핵무장, 중국도 핵무장. 여기에 이 동북아가 전체로 핵무장을 하는데 만약 이 동북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 대들면 골치 아픈 일이죠. 미국이 위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한국의 핵무장을 못하게 막으면 그럼 미국이 계산을 하겠죠. 야, 이 한국의 핵무장 하면 일본도 핵무장 그러고 미국은 이제 패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핵무장 못하게 해야 돼. 핵무장 못하게 하면은 한국은 결국 북한에게 먹히는데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좌편향돼가지고 이거 계속 이런 상태 나가서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없지. 한국은 포기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미군 철수, 일본으로 방위선을 몰리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쏟아부은 공,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 한국과 일본을 합치면은 충분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 한국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을 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번에 북한을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이게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때리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미국은 때리는 입장이 있고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충근 박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때리는 걸 반대해도 북한이 미국을 때리기 결심하면 독자적으로 때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없애려고 하면 그렇게도 하겠죠. 얼마든지 독자적인 힘으로 북한 것을 없앨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한국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을 못하게 돼서 그리고 핵무장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에게 먹힌 적화통일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왜 생긴 겁니까? 이런 위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가 생긴 겁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햇볕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 정책에서 북한에 많은 돈을 퍼줘서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핵무기 못 만들고 미사일 못 만드는데. 햇볕 정책에 돈을 그렇게 다 주고 가던 김정일 정권을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하게 돼서 다 뒤져간 김정일 정권을 햇볕 정책에서 살려놓고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게 해서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또 햇볕 정책을 쓰려고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 햇볕 전쟁 쓰는 걸 계속 허용하면 북한은 뭐 완전히 이제 핵무기, 미사일로 우리를 잡아먹게 될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상황은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것만 남아있죠. 현재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로서 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뭐 그것밖에 할 게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점점 더 어두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상황 우리가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르농 연구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끝장내기 전쟁이라는 것을 북한도 한다. 그렇죠. 이번 전쟁은 이제 서로 끝장내는 거죠. 남한이 끝장나거나 북한이 끝장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뭐 아니면 도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북한도 일제 사격을 퍼부을 것을 본다. 끝장내기니까 뭐 그냥 말할 것 없이 전쟁 터지면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남한을 공격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170mm 자주포, 240mm, 300mm 방사포 공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초기 피해를 가늠할 것이다. 이 연구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포가 이 포를 어느 정도로 막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 한 말을 볼까요? 북한이 예고 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군사시설을 향해 포 공격을 할 경우 첫날만 하루 동안 6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 최대치입니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많지 않죠. 우리를 기습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 피해는 크겠지만 그 북한은 이제 완전히 쑥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 판사판이다까지 뒤로 밀어붙여자. 이렇게 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 하루에 6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피해가 엄청나죠. 6만 명이면. 북한 사람들이야 6만 명 죽어니 60만 명, 600만 명 죽어도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실 것인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군사 공격할 때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자주포, 방사포 등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향해 집중적인 보복 공격에 나서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북한의 뭐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자주포, 방사포 이런 대공포는 이제 아니고요. 이런 장거리 포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장사장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가 지금 수도권까지 날아오고 천안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을 폭격하면 즉시 쏠 텐데 그걸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이게 고민. 그것만 없으면은 벌써 북한을 때려도 때렸겠죠.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 결과, 이건 2012년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하기를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한국의 군사시설을 조준한다면 한 번에 일제 사격으로 3,000여 명이 희생을 당한다. 군사시설만 조준해서 우리나라 국군, 미군 이런 군사시설만 조준해서 이 북한 휴전선에 배치된 이 장거리 포를 쏘면은 딱 한 번 쏘는데 3,000여 명이 죽는다. 이런 시나리오.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방한에서 여론 탐색하고 간 대북 저승사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별명이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미국 CIA 센터장, 팀장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북 정보를 탐색하고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대북 전담 조직인 코리아 임무센터 KMC 책임자 앤드루 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성현. 이 앤드루 킴이 정부 관계자, 군 관계자를 만나서 대북 정보를 탐색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CIA 아태 지역 책임자 차관복급인데요. 이 직책에 있다가 금년 초에 퇴임을 했다가 다시 CIA에서 불러서 지금 그 대북 정보 책임자로 활동을 하는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북한 사람은, 북한 당국자는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북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서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일간지들 대부분은 미국 뉴욕 타임스가 한반도의 전쟁 김정은이 눈알을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뭐 600만 개 없어졌으니까 뭐 쓰다 고장난 뭐 총 600만 개 없어졌어. 그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다 물건 취급하니까 유물론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6만 명이 죽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나라가 죽고. 거기다 이제 미군이 뭐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 조지 버뮤테즈 한 말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겨냥할 가능성이 더 크다. 탄도미사일 이것을 이제 쓰긴 쓰는데 이것을 이제 서울 쪽에 쏘는 것보다 미군 기지를 향해 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군의 화력이 세니까 그걸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몸이 달아있는데 한국은 늑장거리고 이러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한국 측의 방어 전략은 뾰족한 수가 없다. Little they can do. 뾰족한 수가 없다. 별로 방어 전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는 효과적인데 낮게 날아온 포는 모르고 나오고 민간인을 겨냥해서 쏜다. 그럼 수도권을 쏘겠죠. 밀집지역. 그럼 3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최대의 피해를 예상한 거죠. 뭐 전쟁은 최대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나도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작전이 느슨하게 전개돼서 손해나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만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많지 않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쏜다, 그럼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핵무기로 쑥대밭을 만들 거니까 핵무기를 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선에 있는 이 장사정포를 비롯한 모든 이 장거리 포는 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피해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앤서니 코즈먼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 후 단기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3차원 체스와 같은 아주 복잡한 게임입니다. 3차원 체스니까 2차원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죠. 장기도 복잡하게 돌아갈 땐 굉장히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고수가 아니면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죠. 근데 그것이 3차원 장기 게임처럼 진짜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예측 불허다. 이렇게까지